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창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그동안 아마 증시가 굴곡이 심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절기, 이 날씨 기온차가 심했을 때 건강관리 잘하는 게 장수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회사에 오다가요. 네. 오다가 저기 강변북로 타고 오는데 네. 한강 쪽 건너편에 네. 시간은 한 5시 정도 5시 반 정도 됐는데 떨어지는 석양이라 그럴까요? 낙조가 굉장히 구름 사이에 이렇게 네. 가려져 있는데도 빛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연초 같으면은 뭐랄까? 일출을 많이 보러 가는데 네. 낙조의 그런 아름다움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돈을 버시는 분의 여유 있는 그런 자연을 감사하는 법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굴곡이 심한 증시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하시는 것처럼 계좌관리 잘 살아남는 것이 건강한 비결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내 계좌를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어떤 건가요? 보여주시죠. 네, 라운드 1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작. 영향받는 업종이 있나? 자, 드디어 지난 5년간 네. 정부에서 한 해 만에 했던 거 이제 교토 협약서에 의해서 시작해서 이 참 먼지 덩어리를 갖고 돈으로 거래를 한다. 이게 탄소 배출권 아니겠습니까? 현대 봉이 김선달. 네, 현대판 봉인 김선달인데 요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부산에서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소 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온실가스 거래라고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오염된 걸 가지고 대기 오염 물질을 갖고 돈에 드는 거래를 시작했다는 네. 이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직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네. 걸음마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PD분들이 네. 이걸 뽑았어요. 돈이 될 거냐? 당장 단기적인 것보다 조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반드시 2015년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 또 환경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는 네. 오늘 그러면 네. 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내놨는데 도대체 탄소 배출권이란 뭔가 간단하게 한번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탄소 배출권이란 어떤 것이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에탄, 그리고 이산화질소, 수소, 불탄소, 가불화탄소.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육불화황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면서 최근에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규제적인 그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은요. 교토 의정서 내용이라는 거에 잠깐 보시면 2005년도 2월 16일 날 전 세계 그런 서방국들하고 같이 발효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좀 이렇게 규제한다는 거, 많이 감축하기 위한 그런 의정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줘 가지고 공동 이행 제도라는 그런 적이라든지 또 청정 개발 체제라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큰 틀 안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개념도를 보면은 저도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게 봉이 김선달인지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안 좋은 가스를 발생하게 만드는 기업에서
그거를 적게 발생하게끔 그런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런 안정적인 그런 그 뭐랄까 그런 그 장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의 그런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뭐 80까지 줄였다. 그러면 20만큼의 그거를 나중에 돈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그 배출권을 할당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업체별로 계속 기업체별로 해가지고 500 몇십 개 기업이 지금 국내는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그 기업체로부터 자기네 그 온실가스 그 배출할 거를 등록을 하고 그런 거를 다시금 감축을 했을 때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거래소에서 또 직접 하루에 2번 정도씩 그걸 또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요렇게 그 거래 개념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탄소 배출권 첫 거래일이 거래가 됐는데 근데 얼마가 총 5건이 거래가 됐고요. 총 5건. 그리고 톤수가 1190톤이 거래가 됐고 총 거래 대금은 974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 거래 그 가격이 얼마냐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8,640원 정도에 마감이 됐고 오늘 거래 금액은 얼마냐? 마감된 금액은 9,400원에 마감이 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따가 이제 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해도 돈을 벌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사고 팔 수 있는데 또 다른 아이템 이런 봉이 김선대 같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진짜 이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에서 좀 진짜 에디슨하고 돈키호테가 그냥 맞짱을 붙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면 하나 그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네, 갑자기 그 탄소 배출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중에는 온 가족이 네. 이제 이 탄소를 이렇게 그거요? 뭐 공중전화기처럼 네. 가다가 방구를 끼는 거죠. 공중전화기처럼 딱 대고 방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농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첫날 거래가 됐는데 1,190톤이에요. 1,190만 톤이 아니라 1,190톤이니까 실질적으로 뭐 0.1만 톤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인데 아까 한번 이 보여줬던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이 무턱대고 막 거래하는 게 아니죠. 네, 먼저 등록을 해야죠. 정부가 네. 할당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할당을 너는 해줘. 가만히 보니까 포항제철, 네. 포스코, 너는 기존에 철강을 생산하면 이만큼 에너지를 썼으니까 네. 이제 너는 이 정도 배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탄소 배출권을 하려면 모든 그러니까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름이라든가 이걸 에너지를 써가지고 뭐를 생산해내는 거가 단위별로 다 측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정부가 그러니까 각 기업체별로 다 자료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고 결국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재료 비중 가격이라든가 그것을 다 원 단위로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 빅데이터 시대의 한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거래되지는 않았어요. 974만 원 첫날 치고는 약간 생색내기용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좀 더 활성화가 돼가면서 굉장히 이 투자가 좀 다양한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처음은 미미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이 피해를 좀 입을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먼저 네. 한번 하시죠. 예, 그러시죠. 네. 그럼 제가 뒤따라 하겠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을 제가 건지. 먼저 네. 그 수혜업종을 얘기해 주시면은 네. 제가 거기 피해업종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업종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종목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한다고 바람을 잡았기 때문에 막상 어제 딱 하자마자 관련 종목들이 다 음봉으로 하락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 이건산업, 휴캠스,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인데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종합주가지수 월드컵 지수라고 계속 올라가다가 월드컵 결승전 이틀 남겨놓고 주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처럼 거래 전까지 올라가다가 막상 거래 날 딱 되니까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 거래 이 저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카지노로 도박으로 따지면 카지노하고 똑같죠. 자신들이 판을 벌려놓고 거기서 돈을 받는 거니까 경마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KC 그린홀딩스나 KC 코트랙 이런 거래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롭고요. 휴캠스나 그리고 이건산업처럼 기존부터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사실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국제유가가 110달러에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 파트 관련주들이 별로 큰 매력이 없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일단은 수혜업체들은 그렇게 좀 저한테 수혜업체 물어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저도 수혜업체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요. 네. 오늘 전화 몇 번 했거든요. 예전에 네. 탐방 같은 기업이 이제 휴켄스 같은 기업이 탐방을 갔었었는데 그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봉이 김선다리가 지금 현대판 봉이 김선다의 그런 그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휴캠스가 최대 수혜주라고 지금 시장에서 그 전망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상세 배출권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뭐랄까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인된 그 국가에 대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권리인데 그게 상세 배출권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총 그런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만 톤이다. 1000만 톤. 1000만 톤인데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휴캠스가 탄소 배출권 최대 수혜주 해가지고 휴캠스 이렇게 보시면은요. 휴캠스가 2015년도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톤수는 한 50만 톤 정도를 500개 기업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500개 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3년 동안에 팔 수 있는 권리들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휴캠스에서 1년 동안에 최대 100% 유해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동을 했을 적에 1년에 150만 톤 정도의 그런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1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톤당 9,40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연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그런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마진은 한 70%가 남는데요. 탄소 배출권 판매 매출액이 140억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7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의 그런 이익이 나는데 왜 지금 당장 2015년도 자체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거래도 적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벌써 3년 전부터 이 탄소 배출권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장치 그런 설비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국제 거기에 인증을 받았대요. 공인을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딱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온 회사가 국내에서는 몇 개 회사가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배출권 수혜주 해가지고 이건산업 다시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이건산업이 조림 사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조림 사업으로 해서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반도체 공정 유해가스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개발을 했지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팔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한테 이 장치를 설비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린 점이 있고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KC 그린홀딩스 제가 탐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자회사 중에 KC 코트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분진 처리를 하는 전기 집진기라든지
탈환가스 처리 장치도 이렇게 철강회사든지 발전회사 이렇게 화학회사들한테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인데 그 주담하고 이제 그 기업 IR을 하면서 탐방 가서 물어보니까 KC 그린 홀딩스도 탄소 배출권에 직간접으로 수혜가 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혜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슈캠스가 올해 풀 캐파로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래봤자 얼마냐? 한 100억 원 정도의 이익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시장은 열렸는데 그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축하듯이 절감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많이 안 나타나게 절감을 해서 그거를 통장에다가 입금하듯이 탁탁탁탁 쌓아가지고 그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국제 그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파는 거. 이런 것들의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게 최소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열리기는 했는데 이제 시작이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2017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서 수혜주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지만은 그래도 꼭 하나 찍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찍는다 그러면 슈캠 쓰고 중장기적으로 찍는다면 뭐 이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KC 코트텍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탄소 배출권 그런 피해 업종은 그럼 일단 화학 업종하고요. 화학 업종하고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이 그쪽에 관련된 그런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히 매연이죠. 매연. 그런 업종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노텍케미칼 기타 등등등 그리고 철강은 포스코, 뭐 현대제철 뭐 이렇게 큰 기업들만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업종으로 봤을 때 화학과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이 네. 아무래도 이제 업종이나 이 그 종목별로 이거 시행함으로써 네. 단기적으로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거래량 보니까 900만 원인데 저는 없다고 어떤가요? 네, 전혀 뭐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쉽게 해서 선진국들이 계속 그 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쉽게 해서 경기 민감주라는 기업들, 철강, 조선, 뭐 기계, 화학 이런 기업들의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무슨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노력을 기업들이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네, 어떻게 아무래도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탄소 배출권 네. 지금 보니까 재미난 것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가 1기예요. 1차 이제 시행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허가를 받은 업체가 525개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할당 받은 이게 이제 카우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 K가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단위로 환산해 보면 15.97억 카우인데 그러니까 16억 카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3년 그러니까 2011년 근데 이 할당을 우리나라가 받았는데 할당 한정 기업 그래서 업체들한테 525개 업체한테 할당을 해줬어요. 이 정도만 제한을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탄소나 이산화탄소, 환경 오염물질을 이만큼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치 평균에서 20%를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 평균 가스가 이만큼 나왔으면 정확하게 19% 감해서 81%만큼 평균치에 그만큼만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생산해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돈으로 떼오라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을 때린다든가 오버되면. 자, 그런데 업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1년 GDP가 1200조인데 국내 총생산이 업체가 앞으로 3년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28조 정도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약 3% 가까운 그런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너무 그거는 과장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엄살 떠는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 재벌들만큼 엄살 떠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환율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환율 올려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뭐 죄 짓고 나서 깜빵 보내고 나면은 자기네들은 경제 살려야 된다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뭐 조금만 아프면은 죄 지면은
조사받을 때 다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28조 원이라는 금액도 환경부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환경부에서 측정한 금액은 얼마냐? 1조 원입니다. 이게 타당하다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조 원을 2015, 2016, 2017 3년간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비용 부담이 525개 회사니까 1년에 3,330억 정도가 525개 회사가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별로 사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면 모를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부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한번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각국이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할당받은 겁니다. 2012년도 기준인데요. 중국이 98억 6,400만 톤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억 3,500만 톤으로 7번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 다른 나라 전부 다 X죠. 한국만 O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토협약에 의해서 미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이 지네들이 하자 해놓고 미국은 경제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서브프라임 지나니까. 네. 일본은 뭐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베노믹스 해야 되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안 하고 누가 혼자 하고 있느냐? 한국 혼자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해놓기만 하고. 지금 가장 제가 요번에 탐방 가서 KC 코트레일이 KC 그린홀딩스가 전 세계적으로 네. 환경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 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장 앞으로 시장이 넓은 그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업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런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이런 데는요. 먼저 산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산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규모는 큰데 추가적으로 할 게 별로 없답니다. 근데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 인도가 심하죠. 예, 인도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다음이 중국. 네. 예? 근데 지금 뭐 중국이나 인도에 보면 한국은 뭐 진짜 뭐 거의 뭐 저기죠. 근데 네? 이것도 중국 사람들은 네. 환경 오염이 많이 되면 네.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사는 동네에서 가서 저는 유럽이 특히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사실 유럽이 태양광이나 탄소 배출권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이 먼저 좀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잘 사는 사람도 어차피 뭐 하늘 같이 이고 있고 뭐 네. 땅 지역이 굉장히 광대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다니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겨울에는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떼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비가 오거나 홍수가 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장마가 지면은 다 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딱 정화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눈도 잘 안 오고 그러면은요. 연기 같은 게 스모그가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딱 열고 새벽 바람에도요. 새벽 공기가 어디 갔다 오셨는데 그래요? 쾌쾌해. 아니 다 그렇대요. 저희 중국이 중국도 남부 지역은 괜찮아요. 대부분 다 그렇대요. 웬만한 대도시는 대도시는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칭타오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갈 때마다 진짜로 열어봤더니 그래서 KC 그린홀딩스도 그래서 가본 거거든요. 도대체가 이게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어떻게 되냐 봤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KC 그린홀딩스 가가지고 KC 코트데이 같은 거 딱 갔다 오는 순간에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직접 이 얘기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보고 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음식도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느낀 거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경제 개발 뭐라 그러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니야, 옛날에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죠? 좀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네. 역시 유식하시. 개발도상국이 쪽에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뭐랄까 하여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통제는 다 되잖아요. 법이 있고 또
규제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후에는 약간씩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 않을까 하지만은 지금은 뭐 전혀 주가라든지 또 기업들 실적에 그렇게 호재가 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이면을 보면 네. 정부의 속내가 나오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아무도 안 하는데 한국만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단두대라는 표현 써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할 때 이거 발목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만 하는 거는 세금 좀 걷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세금을 걷어야 될 곳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일단 그러니까 환경부, 복지부, 뭐 그다음에 재경부 별로 다 하나씩 세금 증대 방향을 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기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다 물리자. 네. 환경부에서는 여기다 탄소 배출권으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저기 했겠죠. 그 금감원 쪽 이쪽 이제 지식경제부 같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가만히 보니까 파생 상품이 이게 하루에 거래대금 2, 3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야, 여기다 세금 때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세금 물리지 않습니까? 양도차익세가 20% 물린단 말이에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따라서 그런 어떤 안들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지금 시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으로 나온 것이 이 탄소 배출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만 하는 건데 이런 게 또 돈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 내친 김에 수혜주, 피해주까지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얼마나 황당합니까? 컴퓨터가 발굴해갖고 한다는데 이런 게 바람 잡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은 것이 원래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람 잡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혼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전 세계 10개국 보면 한국만 혼자 내년도 시행이니까 이제 사실 이번 연도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제한을 이걸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돈이 되는 이유가 이제 공무원들도 연금 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쪼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에 대한 제재권, 나중에는 이제 사법경찰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검찰에 대한 인계화권이라든가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강제권이. 이런 게 됐을 때 거기서 또 어떤 부서의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만 한다는 이런 의지가 봤을 때 대형 종목들 피해주가 많이 피해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혜주들은 수혜를 입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그 테마주로서 제2의 비트코인처럼 혹은 제2의 대중국 관련 종목들처럼 한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 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론몰이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리 준비한 자들한테 이런 종목이 그런데 오더라도 돈을 벌더라고요. 중국 관련 종목, 핀테크 관련 종목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종목이 올라가도 돈이 되지 않았죠.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런 파트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지금 언급된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한번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휴캠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풀캐파를 했을 때 연 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발생하는데 지금 휴캠스의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2013년도의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고 2014년도 549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매출액은 그냥 계속 그냥 약간 완만하게 매출액이 2014년도 7천억 원, 2015년도 예상은 8,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798억 원인데 이렇게 잘 된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 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뭐 한 50억 정도가 덧붙여진다면은 실적 호전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고 근데 2015년도 그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PER이 한 1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를 건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지나가고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서 올해 연말 정도 됐을 적에 그 진짜 탄소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그게 실적이 가시화되고 그 시장이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휴캠스에 그 관련된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휴캠스 당분간은 28,000원 정도 요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고점을 찍은 자리가 28,000원이고 또 저점은 한 24,000원 정도. 그래서 24,000원과 28,000원 사이에서 28,000원이 세게 거래량 붙으면서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이 부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을 여기는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지금 그 휴캠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현재 주가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영을 했을 적에 그렇게 뭐 크게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의 일봉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13,000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거래량도 아직까지 크게 붙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저점 확인만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12,700원 요번에 저점 부근에 지지한다 그랬을 적에 목표 주가 한 1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겠고요. 이거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바람이 불으면은 윗방향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겠지만은 현재 그 사업 관련된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얘기한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동종목 같은 경우도 한 7,000원 정도, 6,800원에서 7,000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고 실적도 약간 호전되는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7,200원 지지된다 그랬을 적에 8,3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KC 그린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한 6,3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 KC 코트델이요. KC 코트델 고점은 한 7,600원 정도. 그래서 6,300원부터 7,6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C 코트델은요, 지금 실적이 단기간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전시설 쪽에 그 전기 집진기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쪽에, 철강 기업들한테 이게 적용이, 시설을 장착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최근에 뭐 전기요금도 뭐 내리는데 또 내린다, 오린다, 유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철강 업체들 자체도 지금 환율이라든지 또 경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런 그 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KC 고트대 이 종목도 그 박스권 상에서 그 단기 매매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3-4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도 수혜업종, 피해업종 대응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판단됩니다. 석유화학업종이 84개가 84개 업종, 4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철강회사 40개사, 발전에너지 38개사가 525개 이번에 이 온실가스 거래제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해당되는 종목들, 업체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할당받은 게 100만 톤인데 제품이 호황이 돼가지고 110만 톤만큼 썼다. 그럼 10만 톤만큼 돈을 이제 다른 데서 사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밖에 거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업체한테 사와도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쿼터별로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제유가 급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에 대한 피해보다 오히려 원가 절감 효과가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 앞으로 실적 안 좋았던 것들이 장부에 반영됐고 2015년도에는 원가 절감이 이제 반영되는 국면이니까 약간 큰 틀에서 본다면 국제 유가 급락 절감 효과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피해주들한테는 더 득이 된다. 그래서 큰 그런 틀 속에서 이렇게 피해와 이런 것을 구분해 본다면 피해주들은 별로 없다. 전체적으로 수혜주가 강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라운드 1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